금투세 폐지론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혹은 유예 완화 이런 건가요? 민주당 당론은 뭡니까? 당론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예. 실제로 당론은 금투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론으로 금투세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금투세와 관련해서 예.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한 것이고,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그거는 뭐 솔직한 얘기를 예. 좀 하면 뭐 수도권과 중도층의 확장을 위해서 예. 금투세의 연기 그리고 또 종부세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금투세를 내는 사람들이요. 그냥 평범한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야 이거 투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범한 개미들 중에 5천만 원씩 수익 내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1%도 안 됩니다. 몇 프로예요? 1%는 한 0.1%나 할 거예요. 0.1%요? 네. 0.1%한테도 세금 못 받으면 네, 이제 부자 감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감세를 지금 논하는 것은 네. 어울리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세수를 늘려서라도 경제 정책을 써서 네. 재정을 늘려서라도 세수를 늘리고 경제를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 감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내부 스스로 다 모순이다. 민주당 스스로 예, 모순 모순이다. 자가당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감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기재위하고 네. 정무위에서 이 금투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네. 결론 안 났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이거 한동훈 신임 대표가 어제 되자마자 금투세 폐지부터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제 이런 태도인데, 이거는 기존에 민주당이 해왔던 그 기본 노선, 예, 그러니까 그 조세 정책에 대한 기본 노선에 좀 반하는 취지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좀 네, 치열하게. 내부 논의를 좀 치열하게 저는 해야 그럼 될 거라고 찬반이 봅니다. 좀 있습니까? 네, 찬반이 있죠. 당연히 있고, 실은 저는 반대론자예요. 네. 저는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잖아요.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서 지금 감시 논쟁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금투세 완화와 관련해, 금투세 연기와 관련해서는 기왕이 이것을 선진적인 세금 체계로 바꾼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정부 때 부동산이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르냐라고 연구 용역을 맡겼더니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왜 주식시장으로 안 가고 그랬더니 주식시장에서는 세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세금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알기 쉽게 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20%를 내는데, 그걸 또 각 상품마다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예전에는 각 상품마다 막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A 상품에서는 3천만 원을 벌었지만 B 상품에서는 5천만 원을 잃었어.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잃은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잃은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얻은 거 딴 거에 대해서는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좀 줄이고 없애고, 그러니까 불합리하잖아요. 예, 보유세를 자기 줄이고. 개인 한 명 한 명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네, 예. 거고, 그리고 또 올해 손실을 났고 내년에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올해 손실 난 것을 내년 이익에서 빼준단 말이에요. 네. 이런 방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인 예. 것이고,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들께서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는데 이때 돈 내야 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것이다. 네. 라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연기와 관련해서는 반대인데,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중도층이라든지 확장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논의는 또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금융 투자 소비세 관련해서 과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민주당 찍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감세해 줬을 때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겠습니까? 그러기 어떻게 마련입니다. 생각하세요? 저는 안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 깎아줘도 그 사람들이 민주당 안 금투세를 찍는다니까요. 내지도 않을 분들이 네. 금투세 연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돈 벌지 모르니까 이런 건데,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체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 계층,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정책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엉뚱한 정책을 하고 막 정책적으로 다 풀어주고 표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좀 바보 되는 거죠. 에?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바보 되는 선택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말고도 지금 상속세하고 그리고 또 종부세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오신 길에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아니 왜 말을 못해요? 토론을 상속세도 해야죠. 네. 상속세도 이미 상속세나 종부세는 네. 우리가 이미 토론을 거쳐서 완화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완화한 9억에서 거예요. 12억으로 예. 완화해줬잖아요. 완화한 겁니다. 예. 그것을 또 완화하자 하는 예.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1가구 1주택과 관련해서 실거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예. 실거주. 그러니까 의식주는 기본인 거잖아요. 그 주에서 내가 좀 비싼 집이지만 내가 살고 있어. 한 가구만. 라고 하면 이거는 투기의 목적은 아니다. 네. 라고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충분히 완화한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세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합의됐던 안들을 다시 또 이렇게 흔들면서 교란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닥 좋은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되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조세가 가지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능이 저는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고 예. 그리고 생산량이 높아지면 예.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나요? 이것은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분배를 하는 일은 정치의 역할인데 그렇죠. 그 정치가 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계속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좀 더 치열한 내부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